가볼게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식의 저주에 걸리셨습니다. 들어갈게요. 영상 돌아가고 있죠? 수능 특강 17강의 2번부터 들어갑니다. 공포에 대응하는 단계적 반응이고요. 보시게 되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오늘 4번까지 한번 떼보고 토요일 정규 수업에서 또 부다다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나와 있는 단어 crude, 지난번에는 조잡한으로 나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원뜻은 날것의라는 느낌이었으나 이번엔 또 허술한, 근데 안 외워도 되겠지. 조잡한, 날것의 이런 거는 지금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 뭐 세련되지 않은 뭐 이런 의미가 결국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주제문 공포에 대한 단계적 반응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시는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쉽거든요. 왜냐면 예시가 너무 좋아요. 원문 속에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JL이라는 분이 나와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뇌신경과학자이신 JL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 등장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번 빨간 펜 돌려볼까요?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묘사한대요. 무엇을? 중심 소재 단어 나왔습니다. 무의식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암시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어요. sizes up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size up이라고 말하면 크기를 키우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evaluate라든지 estimate라든지 아니면 rate, R-A-T-E 그런 친구들로 대체할 수 있겠죠? 뭐 측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있더라?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하기 전에 부사절,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즉 입력되고 있는 정보가 도달하기 전에 무엇에?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력되는 정보를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친숙한 소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무의식과 의식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무의식으로 정보를 평가해요. 됐죠? 무의식으로 정보를 평가해.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판단이 될 거고 크루드, 조잡한 판단이 되겠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하기 전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무의식으로 평가를 한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 조카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기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시우야 왜 했더니 귀신이 있대. 그래서 귀신이 있어? 나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한번 가봐요 해서 가봤는데 비닐봉지 있잖아요. 검은색 비닐봉지. 그게 갑자기 화르륵 움직이니까 낮잠 자다가 그걸 귀신으로 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시우 같은 경우는 무의식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지금 평가하는 위험 경보기가 지금 딱 켜진 거거든요. 뭔가 이상해.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에 비닐봉지네 라는 의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린 그걸 위험으로 여기지 않겠죠. 어떤 표현인 줄 알겠죠?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있어. 그 정보가 의식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야. if 만약에 it determines 결정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결정할까? 여기서 it은 그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입니다. 그럼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판단하게 된다면 결정하다보다 판단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뭘 판단하지? 그 정보가 즉 입력되는 정보가 꽤나 위협적인 정보인데 무서운 정보네. 왠지 귀신 같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러한 위험 감지기는 triggers a fear response, 위험 반응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원래 트리거 하면은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권총, 딸깍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우린 이게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느낌인 줄 알겠죠? 그 위험 감지기는 이제 위험 반응을 키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부사절로 시작을 하고요. 내용적인 판단이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왜? 어떤 정보가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빠르게 두려움과 관련된 반응을 키게 되겠지.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은 굉장히 빨라. 생존 본능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꽤나 어떻다? 조잡하기도 할 것입니다. 꽤나 허술할 거예요. 말을 조금 돌려보자면 이런 무의식적인 분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돌리면 unexact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겠죠? 비닐봉지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긴 하죠. 그리고 will sometimes make mistakes. 결국에는 때로는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서술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죠? 빠른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것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닐봉지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속담에도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딱 바라봤었을 때 어머나 깜짝아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무의식적인 반응, 그 분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술하며 때로는 실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의식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결정이 조잡하다면 우리의 일생은 실수로밖에 가득 찰 수 없을 거야. 따라서 it is good. 당연히 좋겠죠. 뭐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겠고요. 뭘 가집니까? 부차적인 두 번째 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안 외워도 돼. 부차적인 두 번째가 뭐야? 무의식이 먼저 나왔으면 이제 부차적인 건 이 친구를 가리키겠죠?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은 뭐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떴어요. That can correct these mistakes. 이러한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부차적이면서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죠? 아마 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의식은 부차적이며 세부적인 처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식적인 마음의 특징은 실수를 교정하는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우에 대한 예시도 마찬가지였었죠. 비닐봉지를 보고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우리 시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잘못된 그런 판단을 고칠 수 있는 세부적인 처리 과정이 아마 작동됐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예시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Suppose 이렇게 가정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장이 지금 삽입이 됐어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목적어 that
여러분이 are on a hike, 하이킹하고 있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 등산이에요, 등산. 여러분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see, 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뭘 봐? 길고 빼빼 마른 갈색의 물체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디에 있는 건데? in the middle, 중간인데 그 등산길의 중간에 길고 빼빼 마른 갈색의 물체를 갑자기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뭐겠어? 뱀이야 라고 하겠지. and 그리고 여러분은 stop quickly, 갑자기 빨리 딱 멈출 거야. 자, 무엇과 함께? 먼저 직역, 날카로운 들숨과 함께. 자, 이게 직역입니다. 날카로운 들숨, 들어오는 숨이니까 날카로운 들숨과 함께, 즉 급히 숨을 마시며 빠르게 멈추겠지. 급히 숨을 마시면요? 그게 뭔 소리죠? 헉! 이런 거 있죠? 헉!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멈출 거야. 그렇지? 나 길을 가고 있는데 갈색깔에 빼빼 마른 긴 물체를 딱 봐. 그러면은 뭐야 이게? 뱀이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느낌은 뭐야? 처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까 전 커트에 보면은 부차적이라는 세컨더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마 얘기했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뱀이다라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작동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쫙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빠른 판단이 될 것이며, 그쵸? 빠른 실수를 할 것이고 조잡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맞는 말이죠? Upon closer analysis, however,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그냥 뭐뭐 하게 되면 그게 이쁘겠네요. 왜냐면 주절의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되겠지. 무엇을 목적어 that 그 물체가, 즉 여러분이 뱀이다 라고 허술한 결론을 내렸던 그 물체가 나뭇가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나뭇가지인가? 작은 나무에서 나온 나뭇가지였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You gone away. 그냥 뭐 제 갈 길 가시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뱀이 아니어서 그러면 휴 안도의 숨을 내쉬면 땀을 닦으면서 뱀이 아니었잖아 하면서 툭 치고 아마 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뭔가요? 이 과정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실수를 바로잡는 세부적 과정이 되겠고, 이게 아마 의식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렇게 의식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론부입니다. According to, 결론부로 이제 슬슬 들어가게 되면 아까 나왔었던 그 조셉이셨나요? 이러한 사람에 따르자면 여러분은 수행했던 거예요. 처음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느낌 와요? 무의식을 계속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의 조잡한 분석을 하게 했던 겁니다. 무엇을 분석했는데? 나뭇가지의 분석을 조잡하게, 나뭇가지의 조잡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단어 안 나올 수 없지? 무의식적으로 그 나뭇가지에 조잡하면서 재빠른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Followed by a more detailed conscious analysis. 그러고 나서 followed by는 과거 분사는 맞긴 한데요.
뒤따라라는 표현. 근데 이것도 조금 말이 어색해서 그 다음으로 라고 저는 보통 해석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무의식적으로 나뭇가지에 조잡한 분석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 뭘 하게 된 거야? 그 다음으로 더 세부적인, 더 의식적인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선생님 정리할 거 없나요? 얘들아 그냥 이 그림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평가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지만 실수를 교정하는 의식 덕분에 우리는 그걸 교정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이 정도로만 우리는 정리하면은 17강의 2번 어렵지 않게 예시가 너무 좋았었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강의 2번 머리 잘 풀었고요. 우리는 17강의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평생학습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이 글은 지금 당장 여러분과는 관련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평생학습자와 관련된 표현은 제가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원장님과 저에 대한 예시를 들 겁니다. 각주에 나와 있는 단어, 첫 번째 각주는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각주 프론티어, 보통 우리가 영역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계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속뜻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질문이 조금 난해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좀 난해한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니야. 그것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된다? 본질적인 욕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안 어려워. 어떤 욕구? To learn.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병렬 구조네. 뭐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어떤 욕구? 배우고자 하면서 좋아하는 욕구. 자, 뭘 좋아하지? 학습의 과정을 사랑하며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선천적인 욕구로 시작이 됩니다. 아니, 당연한 말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지금 문제를 푸는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냐고 먼저 배워야지. 이런 욕구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위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학습의 과정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면 우린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자들은 lifelong 평생의 학습자들 역시 또한 무엇입니까? 종종 interdisciplinary thinkers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이 단어는 뭐 지난번에 우리 게이트웨이에서 나왔었죠. disciplinary 하면 학문의잖아. 그럼 인터가 들어가면서 다양한이란 뜻이지. 얘들아 이거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 함의추론으로 나오게 된다면 평생학습자들은 따라서 종종 무엇이더라? 여러 학문 분야의 사상가들이더라. 진짜 어려운데요?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배웁니까? 수학을 배웁니까? 그게 아니라 세금도 배워야 되고요. 노동법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5월은 어떤 달이냐면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며 저는 여러 학문 분야의 사상가죠. 세법도 저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봐.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해보자고. 난 세법도 배워야 되고 노동법도 배워야 되니? 아니,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잖아?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즉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자들은 어른들 봅니다. 무엇의 가치를 여깁니까? 봅니까? 복잡성들과 subtleties. 되게 처음 보는 단어인가? 원래 subtle하면 미묘한 이란 뜻이잖아요. 이 친구는 미묘한 것들, 세부사항들을 의미를 해요. 미묘한 것들, 됐죠? 세부사항들. 평생학습자들은 무엇의 가치를 봅니까? 복잡성들, 그리고 세부사항들, 무엇의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사항들과 복잡성들의 가치를 중심적으로 잘 본대요. 예를 들어 보자고. 제가 이번에 조교 선생님들 이거 뭡니까? 계약서, 노동계약서를 썼거든요. 저는 노동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노동법 너무 복잡해. 그런 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한 복잡한 것들의 가치를 잘 알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그러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만 하고요. 콤마 ing, 즉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사항과 복잡성의 가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됐어? 이제 보다라고 안 했고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콤마 ing 분사구문 무엇을 이해하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됐었거든요. 콤마 understand이 나오면 저는 when을 의문사절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3번 정도 해석해 보니까는 문맥이 갖춰졌어요. 얘가 생략됐어요. the time. 그러면 지금 이건 관계 부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해석이 안 됐어요. 언제 생각들이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갖고 야 그러면 이게 생략됐다 했더니 그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천천히 해볼게요.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사항들과 복잡성의 가치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거야? 바로 이러한 때를 의의하는 거야. 어떤 때? 특정한 생각들이 있을 거야. 한 가지 분야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것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게 된대. 뭘 제공해? 그래. 해결책을 제공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대요. 무엇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in another. 다른 영역에서 여기 에어리어 생략 다른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겠구나 라는 그때를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 성인들은 결국에는 세법도 알아야 되죠. 노동법도 알아야 됩니다. 별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의 가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대. 그러면 평생학습은 어때? 정말 중요한 거야. 만약에 특정한 분야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특정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었겠지.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파악한다는 건 평생학습을 충분히 했을 때, 들었어요? 평생학습을 충분히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지식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겠구나 라는 때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됐죠? 그렇다고 해서 that isn't to say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평생학습자들은 무조건 전문가들이 돼야 돼. In all fields. 모든 분야들, 세법, 노동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에서 전문가가 돼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또 다른 분야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든지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되라는 걸까? 한번 표현 돌립니다.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평생 학습자들은 상당히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인식하지? 표현이 재밌어요. 어디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끝나는가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대. 말이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자신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 말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결국에 느낀다는 거죠. 아, 내 지식은 여기까지구나. 그치?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And, 그리고 where it begins. 그리고 어디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한 번 더요. 글이 막 중구난방이죠. 평생학습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방면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경우 다방면,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사항과 복잡함들의 가치를 파악하게 될 거야. 그러면 다양한 개념들을 알게 되면 어떤 분야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들이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때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 세법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노동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겠지. 그러나 무조건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 같은 성인들은 아, 나의 지식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내가 세법을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네. 이런 분야의 노동법은 봐야 되겠네. 라는 걸 인식하게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시작할 때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평생학습의 의미는 뭔가요? 결국에는 평생학습의 의미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특정한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의 역할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카트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아까 봤었던 그 자신의 지식의 한계가 충분히 나왔었죠. 어디서 끝나는지 또 어디서 적용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인식이 된 한계들은 됐니? 이 한계들이 뭔 줄 알겠지. 아, 나의 지식은 여기까지네. 나의 지식은 여기서 끝나네. 이러한 한계들은 또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뭘 보여줘? 봐봐봐. 언제 협력이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아, 맞잖아. 협력이 필요할 때를 보여준대. 그리고 언제 가장 좋을지 뭐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뭘 따라 다른 사람의 선두 말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지휘 한 번 더 돌려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언제 따라야 할지가 가장 좋을 때인지 보여주게 될 거야. 당연한 거야. 제 예시를 든다 그랬죠?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해요. 저는 세금 몰라요. 그래서 딱 나 혼자 신고를 해봤더니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휙 하고 넘겼어요. 근데 원장님이 아는 세무사, 우리 학원 담당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야? 나는 세법을 몰라. 그런데 이경환 실장님, 세무사님을 통해서 협력이 필요할 때를 지금 나타나게 된 거고 아, 이 실장님의 지식을 따르면 좋겠구나 라고 나는 파악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배울 수 없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더라.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래서 세무사님이 세금 작성해줘서
돈 엄청 많이 받게 될 수 있어요. 영원이었다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일례로 국어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주 그냥 4배 이상 받았어요. 저 양반. 대단하죠?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뭔지 알겠어요? 이러한 접근법은 나의 한계를 느끼는데 이제 내가 모든 거에 전문 분야가 되는 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순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따른다라는 접근법으로 보자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In both A and B, 우리의 전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속에서 둘 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혹은 다른 영어 선생님의 조언을 구한다면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저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장려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Us to improve. 우리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되며, 즉 평생학습은 우리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동사 병렬이네,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인가가 기능을 하는지, 즉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평생학습은. 그리고 힌트 앳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네요. 힌트 앳 하면은 이게 암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안 외워도 되겠죠. 힌트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고요. 스리슬쩍 툭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안 외워도 되죠? 힌트의 what's possible. 무엇이 가능한지 슬며시 암시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and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동사 병렬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가능하게 해줘요? To tune out and focus on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왜냐면 focus on 다 알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다. 그쵸? tune out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것도 주의를 기울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필자는 주의를 기울이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능하게 해줄까요? 필자가 강조했으면 우리도 강조해야 되겠죠? What counts? 무엇이 카운트한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락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지난번 고등학교 2학년 24년 3월 모의고사 34번 빈칸에서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그 프록시, 그 수치화, 정량화하려고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what counts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시간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자동사로 쓰일 때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지. 즉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 더 돌리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줄 것이다. 말이 훨씬 더 쉬워지죠.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풀어쓰라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놓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nothing that과 nothing which로 대놓고 풀어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됐죠? 글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중구난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 기술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네! 배우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전문가가 된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생각, 지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다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엇인가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며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도 내년부터 평생 학습하셔야 됩니다. 꽃꽂이라든지. 뭐 운전을 배우는 것도 평생 학습이죠. 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강의 3번 조금 중구난방이었으니까 4번으로 갈게요. 다양화에 따른 갈등의 확산.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분석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하는 게 2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결했으니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주 나와 있는 단어 roam, 돌아다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설명했었죠. 뭐 해외 갈 때 로밍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그게 바로 roaming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We live in a world.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요. 어떤 세상?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That has always been. 확실히 주관대 맞죠? 위치 가능하겠죠? 언제나 이러했었던, 어떠했었던 매우 diverse, 다양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무엇의 관점에서?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Adaptations to, 적응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디에 적응해? Both A and B죠. 우리의 신체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늘 다양했었던 세상에 살아요. 아니 말 그대로의 물리적인 환경도 맞고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뭐 저쪽 그 세븐일레븐인가 그쪽에 가면 도로를 싹 깔았더라고요. 그럼 또 변한 거예요 지금 도로가.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변했을 거고요. 뭐 챗 GPT를 사용해서 수행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체적, 사회적인 환경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뭐. These diversities, 이러한 다양성들은 have existed. 수동태 안 되죠? 빈 들어가면 안 돼, 자동사니까. 이러한 다양성들, 즉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는 이런 다양한 세상은 존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죠. 수년이라고 하지 말자고. 무엇에? 사람의 진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아니 사람이 진화할 때 얼마나 환경이 많이 변했겠냐고요. 그쵸? 이해되죠? With limited conflict. 난 이게 처음에 잘 뭔 말인지 몰랐어. 제한된 갈등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분석을 할 때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만 잡고 있지 않고요. 글을 그냥 다 내려가요. 저는 내려가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다양한 세상 속에서 적응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화 역사는 오랜 시간에 걸쳤고요. 이러한 다양성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제한된 갈등과 함께. 뭔 말일까? 좀 이따가 제한된 갈등과 함께 다양성은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트를 가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갈등. 그러면은 갈등이라는 게 여쭤볼까요? 많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제한된 갈등. 한 번 더? 그렇지. 그렇게 큰 싸움 없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큰 싸움 없이, 큰 소동 없이
큰 역경이라는 것 없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야단법석하지 않고도 이러한 다양성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하면서 뭐 할 때? 그래,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을 때, 자, 이거 자동사 맞죠? take place, happen 바꿔 쓰는 거요. was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 갈등은 일어날 수는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은 일어났지. 대체적으로 지역들에서 일어났어. 자, 어떤 장소들에서 일어났다? where, 관계부사. 어떠한 장소들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있었던 장소들. 뭐가 있었지? There was competition. 경쟁이 있었던 장소에서만 일어났다고. 슬슬 나온다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한 경쟁? 천연 자원들을 위한 경쟁이 있었던 장소에서 갈등이 일어났어. 설명해 줄게 슬슬. Needed for 무엇에 있어서 필요로 했었던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가 있었던 천연 자원들을 위한 경쟁이 있었던 지역에서만 갈등은 일어났어. 그리고 functioning of particular societies 됐습니까? 특정한 사회에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needed for가 1번, 2번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가로를 좀 이상하게 묶어놨겠네. 원래 needed for에 이렇게 묶어놨어야 되겠어. 그래야 조금 더 보기 편했을 것 같네요. 생존과 특정한 사회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천연 자원들을 위한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만 대체적으로 갈등은 일어났다. 응? 무슨 말이죠? 정리해야 됩니다. 제한된 갈등과 함께 다양성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은 없었어요. 아직 아리까리하죠? 밑에 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갈등은 존재했었죠. 자, 어떤 갈등인가요? 사회에 기능을 하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위한 경쟁은 존재했었어요. 사회의 기능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위한 경쟁은 존재했었죠. 경쟁, 갈등은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니다. 갈등은 있어 왔겠지. 왜 갈등이 있어 왔을까? 사회의 기능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위한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었을 거야. 그래서 특정한 지역들에서 갈등은 일어났었어. 밑에서 세 번째 문장 It happened mostly in areas.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갈등은 특정 장소들에서만 주로 일어났거든. 선생님 예시 설명 안 해주십니까? 예시가 너무 좋아요. An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예시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시는 뭔가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들에서만 있었던 예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경쟁이었습니다. 뭐 사이에서의 경쟁이었지? The Plains Indians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광야 뭐 원주민들인 것 같아요. 그냥 원주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원주민들 사이에서의 경쟁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영토와 또 버팔로 들소죠. 들소와 영토를 위한 원주민들 사이의 경쟁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예시를 보게 되자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영토도 필요로 했었을 거고 당연히 들소 식량 자원이라는 것도 결국에 필요했었겠네? 그렇지? 자, 그럼 결국에 이거는
특정한 지역들에서 갈등이 있었긴 했는데 그건 바로 이런 천연 자원들, 영토와 들소를 위한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이제 살짝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날의 갈등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갈등은 먹을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 뭐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까? 뭐 영토 때문에 싸우긴 하겠죠. 그래. 그럼 미국과 중국은 영토 때문에 싸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차원적인 기술을 위해서 갈등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때? 리미티드 컨플릭트는 아니라는 거야. 제한된 갈등은 아니지. 그럼 주제문. 갈등이 확산된 건 맞아. 뭐와 컨플릭트. 근데 뭐 때문에? 다양화. 다양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땠어? 이거 두 가지 소재로만 갈등이 일어났어. 오늘날은 어떻다? 오늘날은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갈등이 확산된다. 결국엔 그 소재가 던져질 겁니다. The buffalo. 들소는 돌아다녔지. Over the plains. 그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 따라서 콤마 ing죠? 따라서 콤마 causing. 유발했겠지. 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갈등을 유발했을 거야. Between tribes for territory. 뭐 사이에서? 부족들 사이에서 당연히 갈등을 유발했겠지. 그런데 무엇을 위한 갈등이었을까? 영토와 들소떼를 위한. 됐어요? Conflict for 영토와 들소떼를 위한 부족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을 거야. 그런데 which 그 버팔로는 뭐고요? 무엇이었던 주격관계 대명사 그 원주민들의 주요한 음식의 근원 즉 원주민들의 주식이었던 버팔로와 영토를 위한 부족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고. 그 뭐 여기가 A 부족이고 뭐 여기가 B 부족의 영토예요. 강이 하나가 흐릅니다. 근데 아니 버팔로들이 한때는 여기에 있었다가 얘네가 일로 갔어요. 풀을 찾아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A 부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우리 들소들이 절로 갔다 하면서 전쟁 선포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들소떼가 이동하면서 저쪽의 땅이 영토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두 가지 소재로만 갈등이 일어났었단 말이라고. 됐지? 비록 이러한 갈등들은 때에 따라 종종 심각하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러한 갈등은 심각할 수 있었어. 그래 막 그 부족이 멸망하고 문명이 파괴되고 이럴 순 있었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심 소재 나와. 그러한 갈등들은 무엇이었다? 매우 localized 돼 있었다. 자, 직역할까? 직역해. 매우 직역해. 국제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난 직역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말 돌려볼까요? 우리 로컬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지역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이라는 건 영토. 그렇죠? 말을 돌려볼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갈등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제한되어 있었냐? 영토에 매우 제한되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특정한 구역 내에서 기억나? 그러니까 첫 번째 카트에서 it happened mostly in areas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한다 그랬죠. 특정한 지역들에서 됐어요? 특정한 장소들에서만 일어났어. 맞잖아. 당연한 거잖아. 먹이를 찾고 영토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들에서만 일어났고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큰 싸움은 없었지. 왜? 부족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못 봤단 말이야. 됐지?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전의 갈등은 무엇이었었다?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제한되어 있었어요. 다른 대륙의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떠냐고요. 됐죠?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In today's world. 이게 아마 네모박스인가요? 그렇죠. 이게 네모박스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무엇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와 함께 생각해 봐봐. 다양한 미디어야. 그러면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잖아. 맞지? 다양한 미디어와 함께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응? 덜 제한되고 있다? 제한되고 있지 않더라. 뭔 소리야? 이 세상은 영토로 제한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대륙별로 나뉘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 여전히 매우 다이버스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고. 세상은 다양성이 커져. 그럼 뭔 소리야? 갈등의 원인이 커져. 그치? 이제 더 이상 영토와 버팔로, 영토와 식량, 이거에만 지금 초점 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는 매스미디어와 함께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아.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미국이 휘청하면 전 세계가 휘청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결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많은 문화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들은 as with, 자 뭐처럼, 여러분 처음 보나? as with 뭐뭐처럼 처음 볼 수 있어요? 뭐처럼? 옛날 그 광야 원주민들처럼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 결국에 이런 문화들은 결국에 have come into contact. 물론 have 플러스 pp가 맞습니다. come, came, come. 그쵸? come into contact. 무슨 뜻입니까? 마주하다. 물론 접촉하다는 뜻이죠. 물론 접촉하답니다. 근데 마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encounter, confront 이런 친구죠. 그러면 have encountered. 그쵸? have confronted. 이렇게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원주민들처럼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 역시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잠재성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뭘? 오해의 잠재성. 즉 오해의 가능성과 갈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가치관들이 다양해지는데 갈등의 원인은 다양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이제 매스미디어가 붙는데 미디어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더 이상 TV로만 나오지 않는데 SNS 퍼지는데 틱톡이 있는데 유튜브 퍼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 타문화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진짜 무서운 것은 갈등도 확산될 수 있더라. 이해됐죠? 첫 번째 문장 파트에서 제한된 갈등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탁 잡으니까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뭐 특정한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으면은 뭐 그 사람의 게시글에 가서 테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악플을 단다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 결국에 갈등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전혀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되면서 갈등도 확산
확산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소재였습니다. 오늘 다루었었던 세 가지 지문들 자체는 이 명확하게 탁 하고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번 지문, 이 공포에 대한 그 반응은 명확하긴 했겠지만 3번과 4번은 조금 분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5번부터 나가면서 저희는 18강 문단 요약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